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정부에서 건기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이 간략합니다. 총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내외 되니까 길지 않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서를 보시게 되면 물가 동향, 정책 대응 방향, 추진 과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 제가 한 페이지씩 띄워드릴 테니까, 이렇게 멈춰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직접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금리 상승, 주거비 증가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0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생활 밥상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생계비 부담, 그 다음에 중산층 서민층의 주거 안정, 이런 큰 카테고리를 갖고 10개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내놨습니다. 세부 추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식재료비 경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유가 연동 보조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실제 생활하시는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계비 부담 경감해주기 위해서 승용차의 개소세를 30%를 할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사용량 등등 해서 줄여주겠다. 이런 것들, 학자금 대출. 다 본인들한테 맞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도움되는 내용이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나씩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산층 서민 주거 안정, 우리가 볼 건 여기입니다. 네, 여기인데 뒷부분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뒤에 향후 물가의 민생 정책 방향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추진 과제, 추진 일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요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플랜을 제시한 거고, 앞으로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 뒤에 스케줄이 나오는 거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담당자, 책임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것,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은 전화 주세요 하는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중산 서민층의 주거 안정, 보유세 완화와 거래세 완화, 그 다음에 금융 접근성, 이 세 파트인데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산층 서민 주거 안정, 보유세 완화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정도, 20년 정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년서부터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정도까지 돌아서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는데 언제 하느냐? 3분기 즉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즉시 착수하여 보완 반환을 확정하고 23년 가격 공시부분도 적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시가가 미친 듯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90%까지 만들겠다. 아파트는 2030년, 단독주택 같은 거 2035년까지는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장난이 아닌 거죠. 원래 보통 한 50에서 6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그냥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비율만 올라가더라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데 가격까지 급등하고 비율까지 90% 따라잡다 보니까 올라간 금액도 미쳐버리겠는데 그거 이상 더 올려야지만 비율이 현실화가 되는 거잖아요. 전 정부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공시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조세 저항이 일어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23년도 올해는 발표가 됐으니까 사실상 23년도부터는 적용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보유세 관련 개편 추진 사항은 뭐냐면 계산세는 22년 대신에 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21년에서 22년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렇게는 안 돼. 20년에서 21년 올랐을 때도 지금 폭탄 맞았는데 한 번 더 폭탄을 맞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년 걸로 적용하겠다. 일단 올해는. 그러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6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거기다가 특례세를 적용하죠. 0.05%가 빠지죠. 그래서 22년 재산세 부담이 22년 대비 축소하게끔 만들겠다는 거고, 종부세 역시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을 하고, 희소식이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현재 22년도부터 100%가 됐는데 이거를 인하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공식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 가격에다가 공식 가격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너무 부담되니까 여기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줍니다. 최대가 100%고
90%, 80%뭐 주택 개사세 같은 건 60% 이렇게 적용을 해줘요. 그러면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게 5억이었지만 5억에서 80% 적용 4억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해주는 역할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꾸준히 올려가지고 지금은 100%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진 건데 이걸 다시 환원시켜서 예전으로 이걸 다시 환원시켜서 다시 인하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의 조치가 다 뭡니까? 세부담을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올해는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낮춰서 조정폭을 낮춰가지고 시행 추진할 겁니다. 언제부터?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 줄 수 있을 거고 내년서부터는 더 확실하게 줄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보유세 얘기가 사실 공약이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당선 이후에 뭔가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미뤄지는 거 아닌가 흐지부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불안한 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플랜이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라는 것은 확고한 의지를 종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정부가 다시 한번 보여준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거래세입니다. 거래세는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일시적 2주택자들이 지금 2주택에 구입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8%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건 중과 배제 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을 확대한다. 2주택제가 된다면은 8%를 적용받는다고 했잖아요, 취득세가. 그런데 일시적 2주택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집을 샀다가 이사 가고 싶어. 이사 간 집을 사야지만 내 집을 팔 거 아닙니까? 그죠? 팔아놓고 사는 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놓고 팔아야 되는데 사는 순간 내 집이 안 판 상태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2주택제가 돼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사 가는 걸 갖다가 8% 중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그 기간이 내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종전주택을 1년 내로 팔아야 되는 것을 촉박하다. 그래서 2년으로 늘려준다는 얘기고 이거는 5월 10일 날 소급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5월 중반 이것도 사실 발표한 거죠.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하기로 했고 1년 한시니까 내년 5월 9일까지는 일단은 양도세 중과 완화가 됩니다. 내년 이후에는 딱 멈추는 거냐 아니면 연장하냐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일시적 2주택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19년도 12, 16 이후에 구입한 것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구입한 것들은 1년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촉박하죠? 그래서 이거를 2년으로 늘려줍니다.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줬고요. 그 다음에 야 투기꾼들, 투자자들 집 사지 마. 실거주자만 사. 이런 발표였죠. 12, 16 대책이. 그래서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해야 됩니다. 야, 실거주라는 걸 확실하게 니네가 증명해. 그래야지만 인정. 근데 이런 요건 삭제. 그 다음에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자, 다주택 2주택이었어요. 1주택을 팔았어요. 나머지 1주택인 순간 이거 원래는 그냥 팔아도 비과세 받죠. 그죠? 근데 이거를 팔고 나서 1주택 남은 그 시점부터 다시 3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재기산 제도가 21년도부터 들어왔죠. 근데 이걸 다시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택이면 하나주택 팔고 팔고 그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얘가 3년 보유 2년 거주만 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만 채우게 되게 되면은 최종 1주택이 남는 순간부터 그냥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재기산하는 게 아니에요. 리셋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가 이제 확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5월 중에 마무리한다니까.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배제, 1년간 배제를 하는 겁니다. 2주택은 일반세율 6에서 45%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은 30%포인트였는데 일단 일시적이나마 20-30% 이 포인트를 배제, 그러니까 다주택제도 일반 과세와 똑같이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게 사실상 복습인 거잖아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복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말로 쭉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드리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융접근성, 생애 최초 주택구입, 이것도 다 공약이 나왔던 것들인데 LTV를 완화해주는데 기존에 60에서 70이었던 것을 80%까지 늘려줍니다. 그러면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20%, 집값의 20% 정도만 있어도 일단은 구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또 수월하게 집을 구입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좋죠? 예,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을 텐데 젊은 층들이 돈 모아서 사야지 계속 돈을 모으다 보면 집값이 더 도망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렌트 부어가 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는 집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라. 이런 표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LTV는 완화시켜줬지만 DSR은 적용을 그냥 계획대로 합니다. 그런데 DSR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 뭐 학자금 대출도 받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LTV를 풀어준다고 한들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 DSR을 적용은 하되 또 가계대출이 심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되 어떻게 해주냐면 여러분들의 장래 소득의 반영폭을 확대시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20대 중후반이에요. 젊은데 당연히 연봉이 높을 리가 없죠. 한 2,200이야. 그러면은 DSR에서 막혀버리잖아요. LTV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더 이제 경력이 쌓이게 되면은 연봉이 3,000, 4,000, 5,000 올라가겠죠? 네. 그거를 반영해주겠다는 건, 미리 선반영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겠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또 3분기 때 발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초장기 모기지. 청년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진짜 초장기예요. 50년입니다. 거의 반평생을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모기지 출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 5억 원 대출 금리 4.4% 가정했을 때 월 상환액이 222만 원에서 206만 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40년 만기, 30년 만기면 더 월 상환액이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206만 원, 그러니까 뭐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적은 건 아니죠. 한 10%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당장의 월 상환액의 부담에서 감소를 시켜줬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LTV를, 그러니까 생애 최초 구입자 LTV 80% 적용, DSR은 적용하지만 미래소득 반영해주겠다. 그 다음 초장기 모기지 50년짜리가 나왔다라는 것, 취득세 양도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들에서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유예를 하고 있다라는 것, 2주택, 최종 1주택이 된 다음에 다시 3년 보유, 2년 보유해야 되는 재기산 제도, 이게 폐지가 됐다라는 것, 그 다음에 보유세는 23년서부터 다시 공시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을 바꿔서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시가격 수준에 맞게끔 하겠다라는 거와 21년도 공시가격, 올해는 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 그리고 종부세는 추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겠다. 그거를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서 나타나기 전에 처리해 주겠다라는 내용까지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진 일정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추진 일정이 취득세 같은 거와 양도세 같은 것들은 5월 10일 그냥 바로 적용, 소급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산세 종부세는 법 개정 지금 추진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23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LTV DSR 같은 경우는 3분기 역시 적용이 되고, 초장기 모기지는 8월 달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더 궁금하신 것들은 이 내용 보시고 여기에 관련된 담당 부서 책임자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잘 못 보지만 봤을 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